오징어 다리인가요? 참치 액젓 한번 사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약간의 불편함 허용하기. 아들의 토스트를 끝으로 코팅 후라이팬은 이제 안녕이에요.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살림을 하는 동안 과연 언제까지 몇 번을 바꿔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분리해서 버려요. 들어보고 감당이 되는 스텐펜을 구매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제가 살펴보는 동안 스텐으로 바꾸고 싶은데 무거워서 못 쓰겠어 라고 다들 약속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스텐은 관리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다고 해요. 4개월째 만족하며 쓰고 있는 궁중펜과 같은 브랜드로 구매했어요. 28cm 치고는 들기에 괜찮은 무게예요. 매끈한 안쪽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철 수세미를 제외하고 청소용 수세미는 따로 사지 않아요. 사용하던 수세미 조금 잘라 연마제 제거해요. 무게 때문에 20cm 작은 사이즈 펜을 같이 구매할까 고민했어요. 유혹을 이겨내고 28cm 한 개만 구입했어요. 관리하기 만만치 않아서 한 개만 사용하는 걸 고수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이즈의 펜이 있으면 요리하기 수월하겠지만 냄비, 펜이 총 출동하게 되어 결국 관리하는 데 시간이 소비됐어요. 장비의 수는 요리 실력과 같지 않지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요리하고 바로 설거지하고 다음 요리를 이어가는 것이 설거지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줄더라고요. 비누를 고정해서 쓰는 자석 홀더를 구매하려다가 자꾸 떨어진다는 후기도 있어서 그냥 쓰던 걸로 쓰기로 했어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주방 살림이 덜 늘어나게 되고 덜 소비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돼요. 저희 집에서 제일 오래된 스텐 냄비예요. 편집하다가 종종 태워요. 5년째 쓰고 있는데 코팅 냄비였으면 몇 번을 바꿨을지 궁금하네요. 안 쓰는 것이 좋겠지만 철수세미로 닦을 때 속 시원해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면 주방용품은 계속 늘어나기 쉬워요. 예쁜 주방용품들에 자꾸 눈이 가요.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면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1년에 4번 정도 만드는 잡채는 이 냄비를 적극 활용해요. 이제는 뭐뭐 전용인 물건은 구매하지 않고 있어요. 이 냄비는 양 많은 음식 버무리거나 육수 만들 때 사용해요. 코팅 벗겨질 상황을 줄이고 사용하니 꽤 오래 쓰고 있어요. 인덕션을 사용하게 되면서 안 쓰게 되어 얼마나 오래 쓸지 기대됩니다. 깔때기는 없고 베이킹할 때 쓰는 채망 활용해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여 다용도로 활용하면 덜 소비하게 돼요. 구매 시기를 미루기. 한 개만 공략했더니 화장품들이 바닥을 보여요. 예전에는 이 정도 남으면 새로운 립스틱을 구매했어요. 오랜 기간 써왔던 화장품을 리필을 같이 구매해 왔어요. 어차피 계속 쓸 것이고 다 쓰면 구매할 거니까요. 그런데 여유분이 있으면 좀 후하게 쓰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습관처럼 오랜 시간 샀던 물건이라도 구매 시기를 늦추다 보면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연했던 소비를 안 하게 되기도 해요. 구매 시기를 늦출 수 없이 여유분이 이미 있다면 뜯는 시기를 늦춰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남은 립스틱은 면봉으로 봐서 끝까지 써보려고 해요. 겉으로 보이는 메이크업보다는 피부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고 싶어요. 쓰다 보면 취향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명절에 받는 샴푸, 치약, 칫솔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제 구독자분의 댓글이 생각나요. 구매를 멈추고 집에 있는 것부터 소진하고 있다는 댓글이었어요. 취향이 맞지 않는 물건들은 자꾸 안 쓰게 되고 쌓이게 돼요. 저는 트러블이 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쓰고 있어요. 점점 가벼운 화장을 하게 되어 딥클렌징 제품을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되는 물건들이 늘어나니 구매하는 제품이 줄어들어요. 미니멀 이전에는 청소세제부터 도구들까지 사는 것이 참 재밌었는데 심플한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 쇼핑이 피로하게 느껴져요. 안 쓰는 클렌저 세면대에 양보하세요.
안 나온다고 팡팡 하더니 크림 범벅된 둘째. 제형에 따라 조금 빨리 잘라섰어요. 자를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양에 놀라곤 해요. 처음 이렇게 잘랐을 때 아이들이 귀엽다고 좋아했어요. 잘 안 나올 때쯤 치약도 잘라요. 한 번은 수전 닦고 그 다음엔 세탁기에 넣고 수건 하나랑 같이 돌려요. 정말 세상 개운해집니다. 냉장고 비우는 습관.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는 둘째 생일이에요. 생일이라고 거창한 요리를 하진 않지만 새로운 식재료를 사게 되니 며칠 전부터 냉파에 집중해요. 남은 찌개와 냉장고 속 재료들로 냉파해요.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저는 집밥이 주는 힘을 믿어요. 열심히 냉파하다 보면 마지막은 비빔밥 아니면 볶음밥이에요. 식재료를 보관만 하는 냉장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요. 명절이나 생일 전에는 더 열심히 냉장고와 실온 재료를 비워요. 정해진 레시피 위주로 요리하다 보면 필요한 식재료들이 많아져요. 몇 번 쓰지 않는 재료는 과감히 생략하고 있는 걸로 요리해요. 저는 체중 조절을 위해 볶음김치를 덜어 덮밥으로 먹어요. 뭘 해먹어야지 보다는 냉장고를 열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요. 열심히 냉파를 하다 보면 장 보러 가는 횟수가 줄고 외식이 줄어요. 미리 사지 않기. 공을 들고 다니는 것이 위험해 보여서 첫째에게 가방을 사줬지만 막상 매지는 않고 쇼핑백에 공을 2개 넣고 다니더라고요. 첫째는 찢어질 때까지 북극곰 쇼핑백을 썼어요. 아이가 필요하다 느낄 때 구매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대여점이 있어요. 바로 구매하지 않고 되도록 빌려서 놀거나 아이가 흥미를 많이 느낄 때 구매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으로는 원하는 보드게임을 다 사주고 싶지만 쉽게 없는 만큼 쉽게 흥미를 잃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사지 않고 꼭 필요할 때, 아이가 원할 때 구매해야겠어요. 오늘은 덜 소비하는 삶, 그리고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허용하여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끝까지 쓰는 생활로 물건의 구매 시기를 미뤄보기. 미뤄보다 보면 구매하는 물건의 종류가 줄어들기도 하고 냉장고를 자주 비우면 배달과 외식비가 줄어듭니다. 냉파를 생활화하면 장 보러 갈 때 충동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사놓지 않기 등 덜 소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소비, 아예 안 할 순 없죠. 저도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소비를 덜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무를 만들 거예요. 칼질이 서투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한번 잘라내시고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써시면 조금 편해요. 초록색 부분이 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이걸 쓰시면 맛이 있다고 합니다. 써실 때는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썰면은 편하다고 해요. 이렇게 썰면서 손이 조금씩 뒤로 가면서 또 다시 이렇게 좀 한 번씩 펴주고. 예전에 잘 몰랐을 때 칼질이 서툴다 보니까 두께를 다르게 써는 거예요. 이제 익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거는 눌러붙고 잘 안 익고 좀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잘 못해서 이렇게 뭐 오징어 탈인가요? 새우젓 좋아하는데 2개를 다 넣어서 오늘을 만들 겁니다. 들기름 넣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스텐팬은 너무 뜨거우면 안 되더라고요. 중간 정도 불로 먼저 달궈줍니다. 이 정도에서 바로 넣으면 눌러붙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좀 줄인 다음에 넣고 있어요. 또 오징어 하나 더 있죠. 들기름이랑 다진 마늘만 넣어도 집에서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물을 한 반컵 정도 넣어서
이 물을 익혀줄 거예요. 국간장, 참치 액젓 한번 사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조금만. 다진 마늘 한 덩어리. 액젓을 넣어서 간을 좀 맞춰줄게요. 이 정도? 여기에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콩나물국 끝. 이따가 끓으면 여기다가 파만 넣어줄 거예요. 이제 파만 넣으면 끝입니다. 저 이거 국수가 어느 정도 식었다고 생각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뜨거웠나 봐요.